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은숙 선생님하고 반상순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 이 두 선생님들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세요.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 왜 특별한지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은숙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개천 마을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네. 북테라피, 동화책이랑 아이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강사로 활동하면서 새 아이의 엄마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반상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고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반상순입니다. 예. 이 아이가 지금 3명, 4명이라는 게 확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애국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시대, 뭐 안 낳는 것도 존중해줘야 되고 비혼도 존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얻는 엄청난 기쁨이 또 있어요. 피곤하고 힘든 거 이면에 더 큰 기쁨과 이 사랑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는 일상의 여가 문화, 각자의 여가 문화가 있고 가족 여가가 있고 이 사회에 건전한 여가 오락이 있어야 이 사회가 올바로 간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정말 사람 사는 문화가 건강했을 때 그 나라의 건강, 건전성 그리고 역사성이 지속되고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같이 있습니다. 실개천 마을학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마을 공동체이잖아요. 그렇죠. 이 실개천 학교 뭐 다른 방송 때도 좀 소개를 했죠. 네. 여기서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실개천 마을학교는 구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구읍에 보시면 학원이 보습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이렇게 있거든요. 네. 문화센터를 가기에는 너무 멀고 문화센터라고 해봤자 뭐 읍내에 있는 뭐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그리고 뭐 여성회관 뭐 이런데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 어렵고요. 자차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없기에 교육적인 공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 5명이 만들어서 뭉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자리를 좀 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실개천 마을학교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아우 좋습니다. 5분이 모여서 의기투합했는데 네. 실개천이라는 용어부터가 이제 우리 향수의 네. 아주 시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정지용 시인이 우리가 아는 그 정지용 시인의 그 감성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맞닿아 있는데 이런 주옥 같은 시들을 사실은 정지용 시인도 10대, 20대에 다 그 시를 지어요. 네. 우리 나이만 해도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정지용 시인이 아주 그 정말 파릇파릇한 젊을 때 그 시 감성을 가지고 우리 삶의 정서를 노래했다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 시대는 또 정지용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그 나이 때 그런 시나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옥천을 잘 서정시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상순 선생님께서는 또 아이가 한 명 더 많아요. 네. 우리 아이들 여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까요? 아이들 주로 뭐 하고 놀아요?
거의 집에 가면은 음. 핸드폰 하고 있어요. 핸드폰. 네, 핸드폰, 애기들은 유튜브 그렇게 하고 있고 가끔씩 이제 블록이나 애기 이제 오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퇴근하고 가면. 그렇죠. 그 유튜브에는 주로 뭐를 보나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가면은 이제 런닝맨이라고 큰애는 런닝맨에 요즘에 푹 빠져갖고 그거를 하루 종일 보고 막내는 그냥 헬로 갑옷 아니면 이제 다른 게임 그렇죠. 네, 게임하고 게임은 있고. 너무 많으니까 네. 게임은 블록도 쌓고 네. 그 외에는 블록은 이제 이 핸드폰하고는 좀 다른 성질이네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미디어에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노출이 돼요. 네. 가끔 저희도 식당에 가서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막 돌 정도 지난 애한테 핸드폰을 줘가지고 그 뽀로로나 이런 것들을 네. 보면은 참 그 신통방통해요.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다가도 그거 나오면 왜 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딱 보면은 울음이 거기에 뚝. 딱 울음도 끝이고 진짜 몰입도가 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몰입을 하는지 몰라요. 그 무슨 마법의 힘이 있는가 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왜 아이들 데리고 시장 가는데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 그냥 들어 눕거나 막 심하게 울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집에 가서 봐. 죽었어. 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현 상황이 사실은 이 아이를 입장에서 보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창피하고 이 상황이.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 봐. 응? 죽어서 이렇게 이제 반협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요. 우리 어떠세요, 상 선생님? 아이가 길에서 진짜 들어 누웠어요. 뭘 사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마트 갈 때 안 데리고 가요. 그냥 가끔 어쩌다 한번 데리고 가서 평소에 안 데리고 가니까 어쩌다 한번 데리고 가서 그냥 과자 하나씩 사 이러면은 그냥 하나씩만 딱 고르고 하나씩만. 네, 2개 고르면 둘 다 놀아 그래요. 어우, 좋아요. 그 굉장히 좋아요. 하나씩만 고르라고 네. 하고 딱 정말 하나만 고르는 거. 네. 그럼 그 많은 것 중에 걔는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고민해요.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네.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그럴 때. 이게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각자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내가 뭘 골라야 되지 음. 하고 고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막내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럼 그걸 찾아서 고르는 아이인데 둘째 아이는 자기는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놓고 그러면 저는 일단 그렇게 하면 맨 처음 달래고 일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때를 쓴다면 전 그 자리에서 아이를 놓고 눈앞에서 시야에서 사라져요. 왜냐하면 너가 계속 이렇게 하는 행동은 엄마는 이거를 허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맞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걸 고쳐야 돼. 그러고서 애가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얘는 1-2시간도 그 자리에서 우는 아이거든요. 한 번은 정말 놓고 저기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고집이 어느 정도 세냐면 다른 아이들은 울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고 따라오잖아요. 이 아이는 안 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길들이고 육아를 하고 양육을 하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합의점도 찾고 아이한테 그래도 너가 한 번만 더 골라볼까?
하고 이제 계속 권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나이도 먹었고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거든요. 아, 4학년이요? 네네. 아. 근데 2-3살, 3살 때 특히 그렇게 때를 쓰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그렇게 조금 단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3살이라는 것은 이제 개월 수로 하면 몇 개월까지? 아이가 7월생이니까 거의 24개월, 36개월 그 정도? 아. 그 정도의 아이가 한창 때를 쓸 나이인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아무래도 둘째가 왜 사이에 낀 아이들이 네. 사랑에 대한 결핍이 조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엄마는 준다고 해도 아이들한테 각 가는 사랑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그렇죠. 모자르다 예. 보니까 그게 꼭 그 사이에 낀 아이들이 조금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많이 서운해하고 그래서 더 사랑을 준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행동을 해야 돼라고 설명했지만 둘째는 그럴 시간이 좀 많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없었고 배는 이렇게 불러 있었고 둘째랑 셋째랑 20개월 차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유가 없고 그래서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조금 단호하게 아기 때부터 얘기를 했어가지고 예. 제 잘못에 대한 과오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듣고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네. 이게 제가 왜 몇 개월이냐고 물어봤냐면 사실은 36개월 정도까지는 그 무한 사랑을 줄 필요가 있다고 그쵸. 생각이 들어요. 3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활 규범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생활 규범,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차피 혼자 못 사는데 지금 내가 10살 이전에 그 생활 규범을 알려줘야지 10살이 넘어가면 또 힘들어요. 자기 가치관과 자기 패턴을 찾아가기 때문에 근데 10살 이전에는 이게 자아가 아직 다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막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애들 그 가정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가정교육에 2가지 방향이 있죠. 훈육과 생활지도. 근데 훈육은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는 반드시 지키게 해야 돼요. 뭐 만약에 사람을 팬다든가 도적질을 한다든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교육이니까 훈육을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훈육은. 근데 생활지도 이거는 뭐야?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알려줘야 돼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네 방을 네가 치우는 거야. 이거를 안 돼. 그럼 내일 똑같이. 근데 감정 싫지 않고 가르쳐주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게 안 되고요. 애들하고 하루 종일 있어봐요. 그 감정이 안 실리나. 너 죽었어. 이 소리가 막 3시 동안 해라. 뭐 이게 막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거든요. 이 남자들은 가끔 보니까 그냥 이쁘니까 다 받아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생활규범인지 얘를 만났을 때 이게 훈육의 지금 상황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훈육의 대상인 사건을 만나면 이건 절대 밀리면 안 돼요. 근데 생활규범은 좀 밀려줘도 돼요. 근데 다시 잡아주면 돼. 이게 밀린다는 게 계속 밀린다는 뜻이 아니라 작전상 후퇴할 뿐이야. 밀당. 근데 그건 반드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청소하는 거 안 하죠. 해라고 해도. 근데 계속 손잡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밥 달라고 하면 청소 끝나고 먹어야지. 청소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도와주면 빨리 먹을 수 있어. 안 도와주면 계속 난 방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가 나중에 빨리 먹고 싶어서 방 청소를 같이 해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하게. 그러니까 이걸 생활규범으로 계속 몸에 뵐 때까지. 그러니까 뭐야 100번인지 1000번인지 10,000번인지 몰라. 그러니까 끊임없는 인내심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되게 아이들 교육을 엄마들이 담당하는데 이 남자들은 이렇게 입만 살아갖고 저같이 이렇게 잘 떠들기만 하죠. 앉아서 앉아서. 말로만. 근데 요즘 아빠들은 그래도 많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요즘 젊은 아빠들은 많이 도와주죠. 네. 그러니까 아이 보육을 같이 하는 지금 세태고 휴가도 남자들도 뭐
아이 돌봄 휴가가 지금 네, 직장에서 이거. 되는 시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뭐 음악을 듣는달지 등산을 한달지 책을 본달지 뭐 아침에 조깅을 한달지 개인 여가들이 있잖아요, 각자. 그쵸. 네, 선생님 뭐 어떠세요, 은숙 선생님? 저 자체요. 네. 저는 스트레스를 음. 스타크래프트로 아유 좋아요. 스타 스타크래프트 아주 뭐, 아세요? 네. 네. 아주 뭐 그 최고의 여가죠. 네네네. 특히 화날 때는 일단 스타를 해요. 모른 부셔야 척. 되거든요. 상대방 기질을 부시려고. 그 과정이 완전히 몰입되니까 모든 걸 잊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떤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네. 맨 처음에 이제 화가 나겠죠. 화가 나고 이거를 한번 재정비를 해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왜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지? 그리고 나는 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지? 그리고 저는 타인이 잘못을 했을 때 네.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그 화 안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의 원인을 찾아봐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알까? 근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 잘못된 행동을 나는 하지 말아야지.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조금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나는 두 번 다시 이거를 또 하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 하면서 저 자신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게임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그것도 하면서 생각하고 게임도 하면서 멀티 기능이 멀티가 작동을 하네요. 스타는 멀티가 돼야 됩니다. 멀티가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멀티가 안 되던데. 남자들은 좀 멀티가 좀 힘들죠.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같이 또 이제 게임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 오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이제 또 그 친구들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야, 네. 그렇구나. 이렇게 멀티 기능이 되는 게 제일 신기해요. 아니 요즘 남자들은 멀티 기능이 된다고 그래요. 조금 네. 서서히 이제 많이 남자들도 이 기능이 발달해가지고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이 뇌가요 이런 거죠. 만약에 국을 끓이면 국을 끓이고 다 끝나야 뭐 나물을 만들고 나물이 끝나야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걸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많이 걸리는 거면 먼저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동시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종합 예술을 못 해요. 그게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네. 생활규범이 엉망이에요. 나도 안 해봤어. 이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제가 엄청 느리거든요. 빠릿빠릿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엄청 느려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하다 보면 숙련이 되고 그 일머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또 어쨌든 맞는 말씀이에요. 생활규범으로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훈련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화이팅. 이제부터라도 해야죠. 화이팅. 아니 사실은 핑계이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 욕 먹을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가 부엌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예전엔 다 그러셨죠. 뭐 떨어진다고. 거짓말이더만. 어쨌든 그런 또 핑계를 삼고 막 이러니까 내가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그런 핑계를.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예, 준비된 곡 들려주세요. 네, 아저씨께서 선곡해 주신 서기의 그리움만 쌓이네 듣고 오겠습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맘이 변해버렸나.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나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노래를 또 듣고 왔네요. 어떻게 제가 신청한 노래인데 그리움만 쌓이네. 우리 정서와도 좀 맞는데 이 20세 지금 싱어게인 나온 20세 젊은이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그 386 세대들이 갖는 감성을 그 20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표현했는지 좀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신청해 봤습니다. 잠시 이제 경칩이 가까워요. 경칩이 이제 3월 5일인데 아시죠? 24절기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라는 거 아시죠?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되게 보면 이 절기를 음력으로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양력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이제 3월 5일 가까워 왔어요. 그리고 땅 속에서 동면하는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이제 밭일, 특히 밭일을 시작하죠. 이때 이제 우리 아마 다음 주부터는 감자밭 가꾸기 시작할 거예요. 동네마다 다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가풍리에서도 보게 될 네. 거예요. 그래서 24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 우수와 춘분 사이에 있는 경칩입니다. 이 무렵 이제 기온은 비교적 빠르게 오르고 땅 속에 있던 얼음들이 다 녹아서 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특히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나 벌레들이 천둥 소리에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전남 구례 쪽에 보면 고로쇠 나무가 그 구멍을 뚫어서 물을 해가지고 고로쇠 수액을 받아서 먹는 그쪽에 풍습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이제 이게 위장병이나 속병을 낫게도 하고 또는 여름의 더위를 물리친다는 그런 속설도 있어요. 이게 대개 보면 경칩 전후로 해서 약 10일 정도 그런 문화가 있고, 광양에는 우리가 많이 가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매화꽃 단지가 있죠, 광양에. 그게 이제 개화하는 시기고 산수유꽃도 나오는 시기 요때요. 또 집집마다는 요때 동네마다도 그렇고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시기가
요 경칩 그 주의로 해서 경칩 전후로 해서 이런 일들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칩에 대한 그 속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동강물이 풀리고 개구리가 입을 떼는 날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칩 지난 개록은 이런 속담에 있어요. 우리 속담에. 경칩 지난 개록은 이게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요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이거하고 이게 저는 어릴 때 이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칩이 되면 벌레가 입을 떼고 울기 시작하듯이 입을 다물고 살던 사람 있잖아요. 동네 말이 특히 없던 사람들, 잘 말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입이 막 떨어져가지고 수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러다 경칩 지난 개록은 이렇게 이제 살짝 비꼬듯이 이렇게 저기 말문 개구리 입문 터져서 개구리가 계속 얘기 똑같은 거죠. 사람한테도 저거 입 떨어졌네 이런 속담으로 경칩 지난 개록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속담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문화와 정서를 그대로 거기서 표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경칩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끌어갈 거고요. 아까 이제 은숙 쌤이 마지막으로 네. 그 스타 얘기도 했고 개인 여가 이야기도 했어요. 하면서 그 얘기도 했고 우리 저 상순 선생님께서도 개인 여가는 어떤 것이 선생님은 갖고 계세요? 저는 직장 다니니까 이제 쉬는 날 집안일 하고 그냥 저도 누워서 핸드폰 누워서 중요하죠.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데 애기들 이제 마스크 떨어지는 거 주문해야 되고 옷 작은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이제 주문해놓고 저도 그냥 게임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와서 엄마는 우리 하지 못하게 했는데 엄마는 왜 해요? 아니 사실 이제 직장 다니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여가 문화에 정말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어디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내 손아선에서 바로 이루어지니까 기민하게 내가 여가의 질을 높이는 게 사실은 게임이에요. 네. 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많은데 사실 부정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부정적이에요. 게임의 그 선순환 구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바쁘게 아이들 양육하면서 시간 쪼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게임이라는 것은 전 너무 공감이 가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이들 마스크가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선생님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또 쓰임이 있네. 마스크가 푹푹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천 마스크 이렇게 해서 빨아 쓰는 거면 좋은데 일회용들은 바로 또 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학교 가보면 뭐 이제 미세먼지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활동을 지금 운동장으로 안 나가거든요. 네. 미세먼지 경보 몇 이하면 학교에서 아예 내보내지를 않아요. 운동장에. 그래서 아이들은 운동장만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제일 애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체육. 두 분 동시에 나와요. 역시 아이의 엄마라는 건 증명이 되네. 체육이에요. 체육 빼먹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 미세먼지라고 체육을 밖으로 안 데리고 나가요. 그나마 이제 강당이 있는 학교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강당 없는 학교는 이건 생지옥이죠. 참 어려움이 많아요.
아이들의 그 활동력 많은 아이가 몇째예요, 선생님? 저희는 둘째요. 둘째. 둘째랑 막내. 둘째랑 막내. 네. 아, 첫째, 셋째에 비해서 네. 어떤 식으로 많아요? 첫째랑 셋째는 핸드폰 하느냐고 거의 앉아 있는데 둘째랑 넷째는 계속 뭐 제주 넘기 하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장난치고 네, 몸으로 몸에 올라가고 거의 몸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1, 3번은 정적이고 네. 2, 4번은 활동적이고 네. 나중에 직업을 선택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그 패턴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1, 3번은 총무과 가려고 그럴 거고요. 네. 2, 4번은 영업부 가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패턴을 가져가니까. 네. 예,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요. 계속 움직여요. 잘 때도 돌아다니며 자죠. 아니요. 둘째는 잘 때는 쪼그려서 혼자 자는데 셋째, 넷째는 아기들 둘이 같이 자는데 자다 보면 계속 엄마 방으로 와요. 그럼 자다 보면 저 쫓겨나요. 아기 방으로 좁아서. 그게 이제 훈련을 시켜야죠. 뭐 그것도 서서히 떨어지는 훈련을 시켜야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단호할 땐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만 섞지 않으면 네. 훈육이든지 생활지도든지 감정만 안 섞은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가르쳐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올 수 있잖아, 엄마한테. 그러면 잠시 오면 뭐 1분이고 이렇게 안아줬다가 보내고 또 오면 한 1분 안아줬다가 보내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네가 왔다는 갈 수 있어도 여기서 계속 잘 수는 없다는 거를 계속 주지시켜야 돼요. 그게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결국은 왜 그러냐면 양육의 목적은 독립이니까. 그렇죠. 결국 나를 떠나보내야 돼요.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13세였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크는 나이가 13세면 다 커요. 남자도 2차 성징, 여성이고 남성이고 2차 성징 다 지나고 13세면 크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만 18세까지가 이제 미성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적으로는 13세에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요 근래 100년 빼고는 다 13세가 어른이에요. 우리 근간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꼬마 신랑. 13세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늦은 나이에요, 결혼도. 근데 지금 최근 100년만 이렇게 이제 결혼 정력이라고 해서 이게 막 30도 넘어가고 40 넘어가고 또 비혼도 뭐 많아지고. 그렇죠. 다 이제 문화 다양성이니까 인정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 은숙 쌤은 몇째가 좀 전 활동적이에요? 둘째가 활동적이에요. 둘째가요? 네. 어떤 활동? 저희 아이는 그냥 다 뭐든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랑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얼음 깨고 노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엄마 저기 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실개천 높잖아요. 네. 그 밑으로 아기 고양이가 빠졌대요. 데려가서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서 엄마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위험한 놀이는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구해오더라도 119를 부르던가 해야지. 너가 다칠까 봐 엄마 너무 걱정이 된다.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렇게 위험한 일도 막 좀 잘하고 또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아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잘 놀아요. 잘 놀고 친구들하고 또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형이랑 같이 만들어서 썰매 끌기 뭐 이렇게 동생하고 놀아주는 것도 좋아하고 뭐든 활동적인 건 다 좋아하는 아이예요. 자기가 놀기 위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뭘 원하면 그걸 들어주고 나랑 놀자. 이게 가능해요? 저희 아이요? 네. 지금은 이제 좀 커가지고 근데 욕심이 있어요 아이가. 욕심이 좀 많아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이가 좀 컸으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야
욕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맞다고 봐. 하지만 그 욕심은 부려야 될 때와 안 부려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정말 살면서 꼭 필요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욕심 부려야겠다 싶은 거는 그때 욕심을 부리는 거지.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욕심을 부리는 건 어리석은 거야, 미련하고 라고 말을 해주면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죠.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 그걸 잡아주려고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방향 잡고 또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둘째가 활동적인데 네. 그런 또 부분들을 잡아주고 계시네요. 아, 그렇군요. 그 이제 활동적인 이제 이 둘째가 그러면 첫째, 셋째가 되게 둘째를 맞춰주나요? 아니면 둘째가 첫째, 셋째 분위기를 좀 맞춰주나요? 서로 맞춰주는 거 없이 서로 질서 잡고 자기들끼리 아닌 건 아닌 거다. 이거는 이래서 이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둘째, 셋째가 조금 한 번씩 오빠 이건 아니잖아. 막내가 또 이제 또 빠르게 이제 야무지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이거지? 그래서 이제 또 한 발 뺄 때도 또 잘 빼요, 애기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둘이 타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애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네. 막내는 2학년 올라가고 둘째는 4학년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큰애가 가서 중간에서 또 잘 정리를 해줘요. 네, 그러면 형아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아가 히어로예요, 아이한테. 그래서 좀 형아 말 잘 따르고 형아가 이랬으니까 이게 맞는 걸 거야. 또 거기 또 잘 따라가요. 이게 조율이 네, 서로 아주 그쵸. 잘 이루어지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질서는 위에서 누르는 걸 질서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네. 아니죠. 지금 네, 얘기하고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네. 잘 기준을 잡아주는데 큰애가 그 조율의 기능을 잘 네. 이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이게 아닌 거다 싶으면 이래서 아니구나 그거를 또 받아들이면서 예, 또 오빠가 또 그러니까 또 동생이 또 악담이 아니죠.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악다군 있을 때 있잖아요. 한 번씩 그렇죠. 억지 부리고 막 떼쓰는 거. 이거 그랬잖아. 막 이러면은 둘째가 그래 알았어. 한번 져줄 때도 있고 예, 서로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노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셋이 있을 때 이게 셋은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나요. 좀 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넷은 결론이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고 셋은 결론이 조금 더 빠르죠. 네. 왜냐면 어차피 두 명이 쏠리는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조화롭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다음 음악 한 곡 더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윤숙님께서 선곡해주신 노래죠. 여기 싱어게인에 나왔었던 오빠야 듣고 오겠습니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여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 귀에 물드는 그의 촉촉한 목소리에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도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뜬 거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이라는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 나는 널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좋아하는 마음에 떨리는 날들아 너 없이 덧없이 마음이 커지고 두근대는 마음에 설레는 날들에 난 헤어나올 수 없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아, 경쾌한 노래 듣고 왔어요. 저도 싱어게인 요즘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저 상수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네. 그 이제 그 4명일 때 아이들 조율해 가는 경향이 어때요? 저희는 큰 오빠가 다 잡고 있어서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은 오빠를 무서워하고 둘째는 이제 대들기도 하고 이제 조금 형아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데 이제 아기 때는 이제 막 동생도 챙겨주고 이랬는데 이제 크니까 조금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둘째는 형아한테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거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엄마 오면 저 이제 집에 가면은 다 이르고 그럼 또 앉혀놓고 이랬다 저랬다 이제 하면서 화해를 시키고 그래요. 그렇구나. 큰애가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네. 근데 이제 어느 좀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있는 성향이면 그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동생들이 그걸 좀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다 한다든가 이러면 그건 이제 개입을 해야죠. 공포스럽진 않아요. 이제 놀아줄 때도 몸으로 잘 놀아주고 그러면 뭐 저 잠깐 나갔다 오는데 애기들 치카 좀 시켜줘 이러면은 군대식이야. 뭐 줄 서 이러면 이제 순서대로 줄 서서 하고 애기들 막 도망가면 손 들고 있어 이러면 이제 그때 손 들고 있고 이제 재미있게 이제 놀이식으로 그렇죠. 네, 놀이식으로. 하면서 이제 치카도 하고 같이. 그렇죠. 네. 이제 놀이식으로 한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네. 네. 그게 이제 놀이식이 아니면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면 그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면 너무너무 바람직하죠.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5학년이잖아요. 이제 큰 애는 이제 6학년. 6학년. 네. 학교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금까지 만약에 뭐 왕따 문제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뭐 아이들이 놀려갖고 울고 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죠. 네.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요.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가끔씩 물어보긴 해요. 그러니까 큰 애는 이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걱정은 없는데 둘째가 큰 애는 이제 집에 오면은 친구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자주 해주는데 둘째는 학교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많은가 걱정도 되고 막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학교 이렇게 지나오는데 지웅이 이제 둘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데 여자애들이 지웅아 이러면서 막 껴안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깜짝 놀랐다고. 인기가 좋구나. 그러니까 집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예, 왕따 그런 거는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렇구나. 아니 제가 이제 가정으로 물어본 건데 네. 이제 또 은숙쌤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애가 네. 학교에서 싸웠는지 어쨌는지 막 이런데 멍이 막 들어가고 얼굴에도 멍이 들고 네. 이렇게 막 힘들었는 거 고개 숙이고 힘들고 뭐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폭력을 당한 것 같아. 네. 어떻게 하실까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네, 감자튀김 가지고 이제 저희 아들은 감자튀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친구가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감자튀김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다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 줄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혼자 이제 오다가 뒤돌려차기를 연습한다고 태권도 끝나고 오면서 했는데 신발 주머니를 살짝 스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 말로 우리 아이도 그렇고.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외쳐 그러면서 이제 때린 거예요. 20분을 맞고 왔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키가 큰 편이거든요. 아이고. 등치도 좋은 편이에요. 얼굴 하나가 차이 나요, 그 아이랑. 근데 20분을 맞고 왔어요. 그래서 너는 20분 동안 그걸 다 맞고 있었니?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차마 때리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칠까봐. 자기보다 덩치가 너무 왜소한 아이니까. 그리고 사람을 때리지를 못해요, 아이가 성향상. 그래가지고 참다가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날 것 같으니까 그만 때려. 그런데 애가
그 친구를 한 대 때린 거예요. 저희 애가 20분 동안 맞다가.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애기 목욕을 시키다가 상처 이게 여기 빨갛잖아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폭력을 당했다고.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폭력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얘기했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아버님이랑 얘기해서 잘 풀고 그 다음날 아이한테 2,000원을 줬어요. 감자튀김 2개를 사서 그 친구 하나, 너 하나 나눠 먹으렴. 그 친구 입장에서는 먹고 싶었고 그 속상한 마음도 알겠고 부모님이 용돈을 잘 주는 아이인데 흥청망청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엄마 마음으로. 그래서 돈을 줘서 그 친구라도 잘 나눠 먹고 사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일단 제 손에서 잘 아이들하고 얘기해서 풀어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학교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겠죠. 근데 저는 나무랄 때 저도 아무래도 애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일을 하니까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다 요청을 할 때 이 아이 내면이 어디가 아픈가? 내 아이도 그렇고 그 부분을 찾을 것 같아요. 심각할 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우리 은숙 쌤은 지혜롭게 아이를 잘 키운 것 같아요. 그 상대방 아이가 아플까봐 차마 때릴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랑을 잘 품고 있는 아이로 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뭐 아주 듣기만 해도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맞고 팅팅 부어 터져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이제 어떤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부모로도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속상하죠. 속상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 누가 너를 때렸어? 가 학교로 가. 그래갖고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픈 상대가 누구예요? 제일 아픈 사람이?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에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지금. 그러면 그러고 들어오면 최고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우선적으로 하는 건 안아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거. 그렇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몸은 시간이 지나면 나서요. 하루 자면 낫는 부분이 있고 뭐 3일 자면 낫는 부분이 있고 일주일 자면 낫는 부분이 있어요. 상처가. 근데 되게 보면 뭐 한 일주일 이상 가면 다 나서요. 멍드는 것도 풀리고. 근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아파할 때 빨리 안아줘야 돼, 누군가. 그래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걸 안아줘야 돼요. 어른이. 부모가 아니어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가면 학부모위원회 이러잖아요. 네. 학부모회 그러잖아요. 아니, 이름도 바꿔야 돼요. 양육자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키우는 애도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키우는 애도 있고요. 삼촌이 키우는 애도 있잖아요. 그 양육자라고 해야 돼요. 학부모회 그러면은 할머니가 키우는 애 학부모회를 내가 어떻게 가? 부모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문화 다양성을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는 단계로 조금 더 바뀌어야 돼요. 지금도 좋긴 한데 좀 더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애가 다치고 오면 안아주는 게 먼저예요. 안아주는 게. 그러니까 그 안아주는 거를 우리가 놓친다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게 5분이고 10분이고 지난 다음에 그때서 마음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얘가 안정되는 게 느껴져요. 한 5분, 10분 지나면 그때서 이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게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노래 한 곡 더 듣고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반상순 선생님께서 선곡하신 노래죠. 이 노래를 떼창을 하신다고 집에서 아이분들께서. 그렇죠. 사실 정말 지금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어딜 가든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린 동글동글 인생은 대천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난 잘 몰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On the road 24시간이 아까워 Big noise everything brand new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 나섰단 말야 왜냐면 그때가 더 좋았어 난 So let me go back Time machine 타고 go back 승호가 좋았을 때처럼만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리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청춘까지 뺏은 현재 탓할 곳은 어디 없네 22세에게 너무 큰 벽 그게 말로 하고 싶어도 어려웠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불가능하단 건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달려가는 미터기도 놀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 방 하나 있는 내 집안에 손에 있던 짐들은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I'm on a TV show You'll never even know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정신없이 돌아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어 들리나요 여길 보란 말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예, 또 신나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 랩이 나오니까 중간에 끊긴 줄 알았어요. 정말 이 떼창을 부른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문화에 이 정서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전 세계 투어를 할 때 한국 먼저 온대요. 한국을 항상 앞순위에 놓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투어를 하려면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기운을 한국에서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 가서 공연하면 이제 전 세계 월드스타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 가서 공연을 하면 내가 에너지를 받는데 왜 그러냐면 이 보편적으로 콘서트 가면 이제 돈을 내고 티켓을 사고 들어간 사람들이 가수를 통해서 내가 그 위안을 받고 싶잖아요. 한국에 오면 그게 아니래요. 가수가 위안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떼창이 들려오는데 그 정말 황홀경에 빠진대요. 관객이 가수를 위안해 주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세계 투어를 하는 가수들이 한국을 항상 앞쪽에다 놓는데, 왜냐면 에너지를 딱 모아서 전 세계 돌 수 있는 힘이 생긴대, 한국에서 공연하고. 이게 얼마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나 BTS가 탄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우리 어떠세요, 은숙 쌤? 예, 오늘 느낌과 또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일단 책이랑 그리고 공부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공부도 하고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 배운 느낌이에요. 제 게스트로 참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배웠고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 아이들 또 건강하게 외면 전부 다 건강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은숙 쌤, 또 돌봄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순 쌤께서도 오늘 네, 어떠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말을 은숙 쌤이 다 하셨어요. 미안해요. 저도 오늘 배우고 가는 적이라서 저도 아이들을 더 선생님 말씀드릴 대로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기분이 참 좋았던 게, 아이 넷이 이렇게 정말 1번과 3번이 비슷하고 2번과 4번이 비슷한데 이들의 조화로움은 사실은 책을 한 권 써도 남을 양이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풀어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이 멘탈 붕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멘붕이란 말을 지금 많이 쓰는데, 멘탈이 아주 강한 그 드라마를 하나 소개할게요. 그 21살, 25살이라는 그 펜싱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 김태리라는 그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펜싱에 이제 펜싱을 하는데, 난 랭킹 26위야. 26위가 1위를 넘보는 거는 가능하지 않아. 근데 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일 경기에서 내가 제일 희망적이야. 왜냐면 내가 제일 많이 실패해본 경험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태가 절망인 것 같은데 난 절망이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지금까지 실패해본 게 가장 많은 내가 제일 유리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위안받는 것 같아요. 내가 좌절했을 때 옆에서 저런 소리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을 드라마를 보면서 해가지고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다도 제가 이렇게 쫙 쓰고 이런 거 보면 바로 쓰고 이러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멘탈이 이런 아이들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자쌤과 놀다 보면 우리 오늘 이은숙 쌤과 반상순 쌤하고 사는 이야기를 꾸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 신청해 주시면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